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방송 제목을 제가 짓는 게 아니라서 좀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공매도였구나. 그래요. 자, 지수가 오늘 또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막부터 한번 보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은 제 개인 유튜브 하고 그리고 어, 한국경제 유튜브 지금 동시송출 중에 있어요. 예, 동시송출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어, 이따가 11시 반부터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한국경제는 11시 반부터 또 다른 분이 진행을 하시고 대략 12시 되기 전에 방송이 마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수 먼저 보면 드디어 이제 선물 1000포인트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선물 1000포인트가 나왔고 거의 다 왔고 일단 보시면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오전에 초반에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었네요. 또 거래소는 다 아시다시피 전자닉스로 가는 시장입니다. 네, 특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신고가를 가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 스퀘어까지가 사실상 전자닉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현대차도 좀 보태주고 있고요. 근데 LG엔솔은 좀 빠지네. 나머진 다 등락이 그냥 강보합, 약보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 보던 그 장입니다. 전자닉스 장세. 근데 코스닥이 오늘 좀 달라요. 코스닥 보시면 자, 로보티즈 미쳤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오늘 강하구나. 그리고 바이오 보면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다 강하죠? 로봇 바이오가 강합니다. 딱. 로봇 바이오가 강하고, 오늘 아마 그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을 했어요. 4%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급등 배경에는 이제 그게 있었죠. 엔비디아 급등이 있었고, 사실 엔비디아 급등은 인텔의 급등에서 비롯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인텔의 급등은 인텔 이게 나오네. 인텔이 이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있어서 나스닥. 예, 인텔이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인텔의 급등은 사실은 CPU 시장의 그 병목 현상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갭상승이죠. 그러니까 인텔 실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인텔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뭐 몸통이 있는 게 아니라 바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갭상승을 해서 그 가격대에 마감한 거거든요. 왜 이래? 잠깐만요. 바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갭상승한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서 선반영이 일정 부분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뭐 결과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금요일날 장중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라 아마 선반영이 일부 되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소부장인데 어때요? 그냥 언뜻 봐도 파란색이 꽤 많죠. 빠져있는 게 오히려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엄청 강했잖아요. 선반영이 일부 됐다라고 봐줘야겠죠. 그래서 저게 단순 어떤 선반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이 나오고 뭐 그런 이슈라면 오늘 하루 그 소부장이 좀 쉬는 거 저는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틈에 또 다른 것들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꺾이는 게 또 아니죠. 전자닉스가 신고가니까요. 그리고 특이점, 최근에 잘 못 갔던 게 한미반도체인데 얘가 또 오늘 강해요. 차트 보면 딱 생각나는 종목이 저는 있던데, 얘가 최근에 못 갔거든요. 반도체 갈 때. 오늘 강한데 전 이거 보니까 제주반도체 생각나던데요. 제주반도체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답답한데 이 구간이 결국은 이 올라가는 파동의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동안 못 갔던 한미반도체가 좀 강하다. 요게 오늘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로봇주가 뭐 제일 센데 하이닉스가 130만원이요? 하이닉스가? 어디서요? 140만원은 다 왔는데 뭐 바뀌겠죠 뭐. 자, 저도 일단 오늘 오전에는 로봇주 샀고요. 아니요, 종배 한미반도체 하지 않았습니다. 딴 건데 딱히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산 반도체는 그래도 플러스긴 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냥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에는 이제 로봇주를 샀습니다. 네, 로봇주를 샀고 제가 산 로봇주는 잘 가네요. 잘 갑니다. 잘 가고 있고 조금 더 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방송을 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광고를 잠깐 하자면 이제 앞으로,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일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이건 제 개인 유튜브. 검색창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 개인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지금 월화수목금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잖아요. 월화수목금. 토요일도 그래서 10시부터 합니다.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쉬고요. 일요일은 이 시간에 제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로 토요일은 진행을 한다는 거고, 이틀 전에 처음 했어요. 처음 했고, 제가 이제 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방송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 개인 유튜브고요. 개인 유튜브고 이게 이제 토요일날 방송한 거거든요. 토요일날 라이브 한 겁니다. 뭐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죠?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라고 돼 있죠. 다가오는 종목 장세를 대표하다. 저는 사실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누가 봐도 주도주예요.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로봇은 비슷한 결로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장세를 대변하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가? 바이오랑 로봇이. 사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 토요일날 한 건데 주말 라이브는 앞으로 이번 주만 빼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에 가족들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만 못합니다. 이번 주가 참고로 금요일날 휴장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노동절 휴장입니다. 월화수 목까지만 시장이 열린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교수님이요? 앞에 방송 보고 계시는 것 같다. 로보티즈 미쳤네. 21%가 갔어. 저희가 산 것도 근데 잘 가긴 하는데 로보티즈 보니까 약간 배가 아프긴 하네. 오, 이렇게 세. 로봇이 최근에 공중파 탄 거는 아시죠?
한 일주일 전쯤에 탔었는데 로보티즈 그 KBS인가? 공중파에 나왔어요. 공중파에. 저는 그게 되게 제가 이제 그날 TV를 보고 로보티즈가 TV에 나온 걸 보고 위치를 보니까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회원방에서는 확실히 했어요. 예전엔 제가 로봇 대형주에서 레인보우가 최선호였다면 이제는 로보티즈가 최선호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시장의 심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레인보우가 안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레인보우도 이게 사실 주가 잘 가다가 이때 그 뭐죠? 주가 조작 이슈 있지 않았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작이라기보단 그 뭐냐? 그 상장전에서 이제 상장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온 거지만 이때 로봇주 다 조정받았고 레인보우도 로봇주에선 시총이 제일 큰 현재 코스닥 시총 4위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얘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강한 로봇주만 한번 보면 한국 PIM 10%, 그쵸? 링크솔루션 14%, 로보티즈 20%. 자, 한번 쳐봅시다. 한국 PIM 10%. 저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이슈를 그 이후에 추적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링크솔루션, 로보티즈 20%,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두 자릿수 수익률만 보는 거예요. SPG 12%, 그리고 클로봇 12%, 원익 홀딩스 10%네요. 자, 오늘 두 자릿수 현재 시간 기준 두 자릿수 상승률 나온 종목이 딱 얘네예요. 딱 얘네인데 리노공업은 저도 굳이? 라는 생각입니다. 딱 말 그대로 굳이. 그러니까 리노공업 얘기는 제가 잠시 이따 드릴게요. 반도체 얘기하면서. 근데 그 얘기도 사실 토요일날 좀 했어요. 리노공업 같은 거는 빠질 때가 기회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굳이 라는 생각입니다. 딱히. 예. 자, 일단 얘네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이거든요. 얘네가 7개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보시면 PIM, 로보티즈, SPG, 원익홀딩스. 자,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얘네는 부품 딴 큰 애들이고 로보티즈도 이거 액추에이터 부품이잖아요. 얘네는 완성품도 하죠. 둘 다. SPG? 얘 부품인데 원익홀딩스 이거 로봇손 아닌가요? 부품이잖아요. 링크 솔루션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는 좀 특이하죠. 3D 프린팅 쪽인데 조금 특이한 영역입니다. 얘는 레인보우. 얘는 시총 제일 큰 완성품. 클로봇도 대장주였잖아요. 이거 공항에 들어가고 인천공항에 들어가고 그 로봇이잖아요. 부품이 일단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엔 부품이 제일 많고, 참고로 또 SPG 부품은 레인보우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나마 오늘 센 애들은 로봇핸드, 로봇손 쪽, 뭐 부품 쪽 이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뭐 하이젠 RLM 이런 것도 9%인데 그것도 부품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하면 감속기도 있지만 결국은 액추에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사면도 지금 한 6%고 한데 그쪽이 세구나. 이게 제일 눈에 띕니다. 시총 큰 것들 그리고 부품단들이 오늘 좀 센 거예요. 특징이. 그쵸? 시총 큰 것들 부품단. 자,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로봇주 더 봐도 되느냐? 예, 당연히 되죠. 로봇주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로봇주는 아직 심지어 시세의 연속성구도 담보가 안 나온 섹터예요. 로봇주가 움직인 게 없는데. 바이오 3빌리언이 금요일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사실 얘는 조금 밀려야 이제 사볼만 해요. 이런 자리는 와야
저 같아도 좀 접근이 가능한데. 뭐 최근에 혼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튼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그날 강한 섹터를 미리 전날에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걸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장 초반의 분위기가 딱 나오는 날이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나오는 날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혹은 뭐 반도체다, 혹은 바이오다, 뭐 기타 뭐 2차전지다, 뭐 많잖아요. 섹터가 뭐 스테이블이다, 뭐 많은데, 이게 딱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뭐 전력기기도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있으면 그 내에서 어느 쪽으로 또 세분화해서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매매할 때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가 금요일 날은 뭐라고 했죠? 금요일 날 올라갔던 반도체는 사실상 저전력 반도체 위주였다니까요. LPDDR. 아, 이 얘기를 내가 토요일 날 했구나. 제가 회원방에서 금요일 날 한 얘기기는 한데, 제가 유튜브 굿모닝 작전에서는 금요일 날은 이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주말에 아마 이 얘기 했을 겁니다. 그 금요일 날 반도체 강했잖아요. 제주 반도체 날라가고 막 했는데, 제 보는 기준에서는 금요일 날 강했던 반도체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LPDDR이었어요.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가 강했다. 이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계실 거예요. 저전력 반도체가 금요일날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에 반도체를 샀다면 이쪽에서 샀어야 전 정상이라고 보는 거라고요. LPDDR에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버티즈 상한가 아니에요. 저희 산 것도 잘 가요. 예. 저희 산 것도 잘 갑니다. 저희는 요 중에 하나 샀어요. 오늘 아침에. 요 중에 하나 샀고 잘 가네. 예, 지금 제가 얘기한 요런 애들이 잘 가요. 지금 로봇주 중에서는 PIM, 링크솔루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클로벌, 원익홀딩스. 한 번쯤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링크솔루션이나 PIM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로보티즈, 레인보우, SPG 같은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주식 아니에요? 국민 주식이잖아요. 반도체로 치면 심텍, 하나마이크론 같은 애들 아닌가요? 그쪽이 강합니다, 오늘. 뭘 샀는지 뭐 맞추려고 하십니까? 예, SPG 샀어요. 왜요? SPG 사면 안 돼요? SPG 샀습니다. 어디서 팔까? 아씨, 그냥 내비둘까? 다음 VI가 얼마야? 14만원은 넘어가면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내비둡시다 그냥. SPG 샀어요. 예,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부품이 세요. 로봇은 부품이 오늘 셉니다. 예, 그냥 그거 눈치채고 매매하는 거지 뭐. 부품이 세요. 부품이 세고, 자, 또 봅시다. 이쪽은 오늘 루미르만 간다. 2차전지 쉬고, 2차전지는 에코프로 머티 정도가 그나마 좋은 것 같고. 자, 그리고 바이오 한번 잠깐 봅시다. 예. 아까 리노공 얘기 나왔으니까 반도체 먼저 볼게요. 반도체 오늘 좀 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말에 미시장이 반도체만 갔는데 왜 쉬냐?
우리나라도 전자닉스는 가요, 오늘도.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좀 선반영을 해서 땡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반도체 소부장이. 그런 것들이. 문자를 지금 봤다고요? 왜 문자를 안 보십니까? 왜 문자를 안 보십니까? 아까 보니까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문자 드리고 한 5에서 10분 동안 그 가격 대기는 했는데, 막 가격 분봉 자체가 계속 이러다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한미반도, 오늘 한미반도체만 아침부터 세든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 보시면, 반도체, 먼저 리노공업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리노공업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고, 얘도 시가총액이 엄청 커요. 8조입니다. 8조. 오늘 급락했는데 8조. 그러면 최대주 지분 매각으로 빠졌어요. 마치 얼마 전에 삼천당 제약 최대주 지분 매각 얘기 나오듯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노모 같은 거는 주가 많이 올라 있죠. 그리고 얘가 원래 밸류가 그렇게 싼 기업이 아닙니다. 밸류 자체는 좀 있어요. 밸류 자체는 좀 있는 기업인데,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전 이것 때문에 이게 크리티컬 이슈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럴 때 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주식이 얘만 있다면 이럴 때 사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될 주식이 많아서 안 살 뿐이에요. 딱 제 의견은 그거고. 그럼 왜 이게 별 이슈가 아니냐? 최대주주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70대라고요, 최대주주가. 그래서 사실은 증여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분 9%인가 블락으로 넘겨도 충분히 지분을 갖고 있어요. 현재 34%인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공시에 나온 대로 넘겨도 한 25%인가 남는다고요. 거기다가 상당수 자산운용사들이 들고 있어서 이거는 뭐 지배구조 이슈랑도 관련은 없죠. 근데 이제 시장이 최근에 삼천당 이슈를 한번 봤기 때문에, 삼천당 이슈를 제가 오후에 보통 잘 보내는데 오전에는 익었다 싶을 때 그냥 보내요. 삼천당 이슈를 한번 겪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반응을 조금 세게 한 것 같아요. 리노모 같은 경우가. 어쨌든 결론은 그냥 저는 이건 빠질 때가 기회라고 보고, 대신 일본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저 같으면 저점을 잡으려고는 할 것 같아요. 일본 기준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여튼 그런 이슈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근데 글쎄요, 저 들고 있었다면 아침에 팔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팔고 다시 사려고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을 며칠 더 해야 될 거고, 하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슈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반도체가 좀 약한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죠. 주식이 뭐 맨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쉬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 또 잘신 한미반도체는 오늘 세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이슈로 봅니다. 그리고 요 전력반도체 쪽은 그래도 조금 그쵸? 요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좀 강세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얘네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좋았다가 조정받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분야가, 여러분 이거 LB세미콘 이런 거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예요. 대표적인 게 LB세미콘. 이거 정리해드릴까? 저전력 반도체 정리해드릴까요, 여러분? 자, 정리해주세요. 2번.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나 이것도 머리 쓰는 게 머리 아프니까 저도. 예. 종목들 쭉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2번.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바이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호흡 약수익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렇구나. 그림을 그려달라고요? 저는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구나. 이제 또 바이오 아저씨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아저씨구나. 차트 열어놓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에픽 가지고. 제가 에픽을 닫아놨는데 잠깐만요. 에픽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이런 그림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막 이런 거. 자, 저전력 반도체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대강적인 건 내용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이걸 빨리 파악을 하면 좋은데, 최근에 일련의 움직임들이 그쪽으로 좀 약간 트렌드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전력 반도체 계속 좋았거든요. 특히나 대형주 딴에서 DBHTech 같은 게 대표 주자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반도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반도체 마이크론이죠. 뭐 SSD, 샌디스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들 반도체의 시장 분위기를 체크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뭐 위주로 체크했어요? 그 전에는 아마 엔비디아로 많이 체크를 했을 거라고요. GPU 때문에 처음에 뭐 HBM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나비타스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비콜인가? 뭐 이런 회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전력 반도체. 여러분들 알만한 게 온세미컨덕터 이런 거. 온세미컨덕터. 근데 잘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이게 뭐예요? 전선, 변압기. 이거 움직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전 이런 거. 얘네가 한번 강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이 보는 게 그 AI 시대의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불을 또 붙인 게 사실 이제 전쟁이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얘기도 했잖아요. 어차피 종전 해봐야 에너지 문제는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에너지가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전력으로 부른다고요. 이 AI 시대에 필요한 그 에너지, 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뭐 필요하다? ESS 필요하다. ESS도 최근에 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단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과 전력의 효율성. 그리고 그다음 이 변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원 공급 뭐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군데 이제 쓰입니다.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LPDDR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PDDR. 최근에 소캠 다 비슷한 개념. 다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효율성. 왜 효율성? 같은 전력이면 효율성 있게 써야. 지금 전력 난이잖아요. 전력의 양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해지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되게 지금 시장에서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전쟁 때문에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막상 종전 해봐야 어차피 또 얘기 나올 거라니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면 DBHTech 있고요. 그리고 LX 세미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중에 테크윙도 저는 관련주라고 좀 보고 있고요. 테크윙. 그리고 저도 이거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야, 어니콜리에서도 잘 간다 오늘. 이쪽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이쪽 LB 세미콘. 이게 저쪽이 많아요. 오사트 쪽이. LB 세미콘.
SFA 반도체, 에이펙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저쪽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주 반도체 있어요. ALT 있습니다. ALT. 네. 제주 반도체 ALT.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자. 여기 뭐 이미 예스T 있고요. 해성DS. 여기 뭐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요. 이쪽에 뭐 여기 있잖아. 뭐 그냥 광전자는 그 양자인지 뭔지 양자가 아니라 광통신으로 급등한 거니까 빼세요. 이건 빼시고. 코스텍시스. 다 있네. 또 맞나? 코스텍시스, 파워넷, KC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밖에도 많은데 대표주만 보면 이 정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얘네들 한번 차트 보시면 지난 주간에 다 셌다라는 게 확 보이실 거예요. 예. 대표주들 한 요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이게 전부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하진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 다 셌어요. 이거 ALT 날라갔잖아요. 오늘 얼마예요? 이쪽 한번 봅시다. 야, ALT 오늘도 급등했네. ALT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차트 그려준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차트 그려줬던 거 기억나신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예, 이거 제가 되게 자세하게 그려주지 않았습니까? 예, 일전 타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였는데 이거 저항이고 하다가 돌파하고 안착하고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눌림목 그 슈팅. 나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네. 이게 제가 막 되게 자세하게 그려줬을걸요? 마치 최근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준 종목이 뭐가 있어요? 제가 DS 단석 좀 자세하게 그려주지 않았나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게 이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DS 단석이 한 10%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오후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ALT 한 좀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ALT가 오전에 얼마였냐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같으면 일부 익절하고 볼 것 같다고. 왜? 여기가 고점이니까. 최근에 고점이니까. 뚫을지 안 뚫을지는 결과론이고. 제가 이래서 이걸 다 못 막나봐요, 항상. 근데 저 같으면 ALT는 진짜 여기서 한 절반 익절하고 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올랐다고, 난 이걸 다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못하고. 대신 절반만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날라갔죠. 그날 오전에 이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초기 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차트 설명을 하면 오후에 급등하나 보다. 아니면 이 양반들이 주가를 올려주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맞다. 쟤도 LPDDR 관련주구나. 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었는데, 아무튼. 문자반 준종목이냐고요? 혹시 근데 조이공님은 제 회원이세요, 혹시? 조이공님. 회원이세요? 회원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회원인데 왜 저거를 물어보시지? 전 ALT는 참고로 ALT는 저희 회원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회원 종목을 대놓고 어떻게 막 얘기를 하겠어요. 회원들도 얼마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얘기할 수는 있는데 컴플 문제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단 제가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는 했다고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자리일 때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회원방에서. 뭐라고? 야, 이게 시총이 너무 작고 호가가 얇아서 내가 문자를 통한 매매는 못하겠지만 너무 좋은 자리다. 나 같으면 살 것 같다 라고까지 회원방송에서 며칠 동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건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시총이 너무 작은 건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시총이 작은 거를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하면 좀 이상하게 꼬이더라고요, 수급이. 근데 또 이런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약올라요. 약올라서 또 시총 작은 걸 지금 편입을 해놨거든요. 그건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건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문자반이에요. 그거 문자반에 준 게 아니라, 아 문자반이구나. 근데 나는 못 받았는데 그 생각을 하셨나 보다. 이건 문자반에 준 게 아니라 회원방에서 얘기한 종목이에요. 회원방에서 얘기한 종목이고, 문자반 오늘 준 종목은 혹시 안 사셨어요? 그거 아까 근데 또 가다가 좀 내려오긴 하더라. SPG 10%대죠. 13만 5천 원 찍었구나. 그냥 봐야지 뭐 오늘은.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문자반이면 근데 문자반이면 문자반이면 4월달에 괜찮지 않았나? 손절한 게 한 개도 없을 텐데. 문자반도 장중방송 녹화를 듣게 해달라고요? 아니 그거는 정회원분들이 더 비싼 돈을 주시고 이제 듣고 계신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 답답하다고 방송이 없어서. 아 그럼 정회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런 분들은. 방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회원을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매일 하는 방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는 제가 방송에서 다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는 편이죠. 아무래도 문자로 갈 수 있는 설명과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설명은 한계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말이 전달력이 더 빠르니까. 저는 원래 여러분들 그 카톡이나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카톡, 문자 이런 것들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전 그것도 잘 안 써요, 원래. 저는 원래 바로 그냥 전화를 합니다. 맛보기요? 맛보기? 뭔 맛을 봐요? 아, 맛보기, 그거 제가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와우넷, 그건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우넷 그 마케팅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오늘 해서, 이런 니즈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다른데, 뭐 방법을 뭐, 맛보기가 됐든 뭐든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2차 전지는요, 근데 제가 딱 확실히 오늘도 느껴지는 게요. 약간 2차 전지랑 바이오랑 뭔가 상극 같지 않아요? 2차 전지 바이오? 저는 그 느낌이 자꾸 드네요. 2차 전지랑 바이오랑 뭔가, 그리고 더 이상 2차 전지를 코스닥 지수와 연관지어서 이게 봐야 될 문제냐,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왜냐면 2차 전지의 종목의 상당수가 이미 거래소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코스닥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잖아요. 거래소가 너무 많아요. 2차 전지 물론 코스닥 아이러니하게도 시총 1, 2위는 2차 전지죠. 에코프로. 근데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냥 에코프로인 거죠. 그냥 에코프로인 거라 그래요. 저는 오히려 누차 얘기하지만 코스닥이 오늘 신고가예요, 여러분. 전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주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거냐 쉴 거냐 이것보다는 그냥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그냥 이번 주에는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과연 주간 단위로 거래소보다 좋을 것인가? 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더 좋다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종목의 달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주, 이제 4월 마지막 주잖아요. 제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다른 것보단 이거. 과연 코스닥이 진짜 좋을 것이냐.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는 코스닥이 또 여느 때처럼 약했어요. 지금은 엇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거래소 1.8, 코스닥 1.6이잖아요. 지금은 엇비슷하게 갔어요. 엇비슷하게 갔는데, 바이오가 다른 날보다는 강해요. 근데 바이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서 돌아설 때 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나 일단 그 어떤 센티멘탈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조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가격 조정이 있고, 그 다음 기간 조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상승 전환이 된다고 크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 기간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윤성식님은 혹시 그 와우넷 아이디를 한번 실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예, 제가 지금 채팅창이 2개라서 지금 봤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보통 되잖아요. 근데 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빠졌어, 많이 하락한 다음 중요한 한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느냐, 요게 1번이에요. 그 다음 반등을 했다면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낙폭과대 종목에서 이런 것들을 원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오전까지 안 좋았어요. 오후에 반등했는데 이날 오후에 2차전지가 급락을 좀 합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소부장이 제일 좋았지만 바이오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일 바이오 추가 반등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는 아시다시피 3천당 노이즈가 계속 심했거든요. 지난주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2차전지 올라갈 때 바이오가 박살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바이오랑 2차전지가 수급을 공유하나? 라는 의심. 자, 두 번째, 바이오가 나름 바닥권에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란 건 지난주 목금 오늘까지 3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흑산병, 적산병 막 이런 얘기해요. 기술적으로 요즘은 이거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흑산병, 적산병 논리가 나온 자체가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쭉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제 요 생각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3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길었지만 야, 진짜 뭐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나도 조금 말수를 줄여가면서 종목 좀 볼게요. 종목 이게 사실 지금은 시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개인 유튜브 할 때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날 토요일은 시장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돼요. 그냥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가 버리면 되니까 되게 시간도 제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0시부터 11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11시 30인가 40분까지 했어요. 마치 평일인 것처럼 토요일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튼 토요일 방송 꼭 들으시고 이번 주만 없어요. 이번 주 제가 평창에요. 평창에 가족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번 주만 못합니다. 주말에. 사명 변경이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많습니다. 제가 그냥 실제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라운 로보틱스 오늘도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 라운 로보틱스가 이때 급등할 때 있잖아요. 이때 사명 변경하고 급등했어요. 원래는 라운 테크였거든요. 얘가 사명 변경하고 급등하더라고요. 여기 상호 변경 안내 나오잖아요. 12월 말에 나오고 아마 사명 변경이 여기다. 1월 20일 날 돼요. 1월 20일 날에서 23일부터 사명이 변경돼요. 라온 테크에서 라온 로보틱스로 1월 23일 날 주가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날 이제 사명 변경 됐거든요. 한 이틀 빠지긴 했네. 이틀 빠졌다가 기준선 지지받고 어때요? 슈팅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말이 안 되지만,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실제는 꽤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주말만 해도 저도 반도체는 지금도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눈에는. 반도체가 진짜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려면 이런 종목이 나오면 안 돼요. 한미반도체 같은 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요. 근데 튀어나왔잖아요. 이거는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페스 한번 보세요. 아니, 네페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단기에 올랐는데 이걸 빠진 거를 매도 신호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비슷한 얘기예요. 많이 올라서 좀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인텔 호실적으로 급등할 것을 이미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고, 그로 인한 상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랐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걸 빌미로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에서는 이제 차익이 좀 나오는, 그렇다고 다 차익은 안 나오고 못간 한미반도체는 급등을 하고, 그렇다고 다 차이가 안 나오는 게 ALT 같은 건 아예 신고가를 가버렸고, 그렇죠.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도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신고가죠. 예, 그리고 오늘은 아침부터 오픈엣지 퀄리타스 좋았는데 좀 얘네도 차익을 맞았네. 예, 오픈엣지 퀄리타스 다 최근에 좋았던 소부장 온디바이스 쪽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은. 슈어. 자, 우리가 이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저도 로보티즈는 좀 아쉽네요. 로보티즈는 최근에 저도 눈에 계속 밟혔던 종목이라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을 체크하던 거라 조금 아쉽긴 한데. 자, 로봇주 가면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자율주행이요. 로봇은 저번에 다 나왔던 논리인데, 로봇이 뭡니까? 결국은 피지컬 AI인데, 로봇은 이제 피지컬 AI인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개인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문자 좀 쓰는 사람들은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를 당긴다. 트리거. 그 트리거가 필요하다 라는 건데, 사실 반도체는 대장 섹터니까 패스고, 요거는 패스. 제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을 얘기를 했으면, 바이오랑 로봇은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그럼 바이오의 명분이 뭘까? 둘 다 낙폭과대라는 건 공통점인데, 이거는 낙폭과대라는 현상인 거고, 주가가 오를 만한 어떤 명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명분이 있을까? 바이오는 저는 그냥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야 되는 대의 명분이라고 보고요, 바이오는.
그냥 코스닥 지수 자체라고 봅니다, 사실. 로봇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한데 5월에 예고돼 있는 노조 파업 이슈들이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로봇에는 이게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파업이 잘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왜? 해결이 돼도 각 회사들이랑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자동화 더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더더욱 그 문제가 이슈가 될 거고. 근데 이게 다 5월이거든요, 지금. 요게 명분이 될 수가 있겠다. 애초에 로봇이 강하게 올라갔던 명분이 노란봉투법이었고, 사실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이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거 둘 다 낙폭과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명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도 여기에, 야, 그냥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게 크니까 그냥 간다. 조금 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이오도 지금 AACR 끝나고 5월에도 학회가 있어요. 5월에도 학회가 큰 것 기준으로 2개 정도 있어요. 유럽에서 있고 미국에서 있어요. 그래서 학회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이슈가 이런 내용들이 명분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보고, 저런 것들이 명분이 되어줘서 올라오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은 피지컬 AI의 한 분야이잖아요. 로봇은 결국 피지컬 AI 로봇, 그 나머지 대표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도 좀 올라올 수 있겠죠. 저도 자율주행도 그래서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종목은 얘인데, 슈어인데 나름 이제 바닥은 잡아냈거든요. 이제 언제 치고 올라가느냐 이죠. 약간 의료 AI도 저렇잖아요. 바닥은 잡아놨는데 언제 치고 올라가느냐. 만약에 의료 AI에서 뭐가 하나 스타주가 나온다? 면 저는 토모큐브가 확률은 제일 높다고 보고요. 왜냐면 역설적으로 얘는 되게 세요. 아직도 잘 안 빠져요. 갈 때 더 셀 것 같고, 그리고 3빌리언은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금요일날 급등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익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최근에 발생한 요 갭은 메꾸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줄도 거놨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브스매드 잠깐 볼까요? 로봇주잖아요. 리브스매드 67,500원 67,500원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리브스매드는 일단 7만원대까지는 간다, 한 75,000원까지 나는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생각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7만원.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얘가 75,000원, 진짜 맥시멈 8만원까지 갈 수 있는 힘이라면, 그런 힘을 보여준다면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할 거예요. 파동이 한 번 필요할 거란 얘기거든요. 지금은 파동이 하나잖아요. 파동이 하나인데 파동이 이런 식의 파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동이 어디서 나와줘야 되냐면 요 자리 넘어야 돼요. 기준선은 무조건 넘어서, 눌리는 자리는 요 넘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준선을 안착하는 그림으로 가주면 그 다음엔 최소 75,000원, 맥시멈 8만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 달라요. 이런 거는 움직임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바닥에서 완벽히 돌아선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들을 좀 보시면 돼요. 딱히 조정 없이 7만원대 진입을 한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저는 일단 기본 75,000원, 근데 맥시멈 8만원까지 보여요. 진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이후의 움직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어느덧 11시가 이제 다 됐네요. 동아일텍은 뭔 대상한 거야? 루미르, 나라스페이스. 일단 봅시다.
자율주행 주식이요. 자율주행 한번 볼까? 잠깐만 볼게요. 네. 뭐가 자율주행 중에 괜찮은지. 오케이. 그러니까 토모가 세요, 되게.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저쪽이 다 조정받는데 세지? 그런 종목이 보면 그쪽이 움직일 때 대장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토모가 대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의료 AI 대장주는 토모큐브. 네, 토모큐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모르죠? 토모큐브도 이게 제 뒤에 유리기판 아저씨가 뭐 방송을 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유리기판 아저씨는 아니지만 저의 이제 얕은 지식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유리기판 쪽에서 의외로 스타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제가 매매를 했던 건 인텍플러스인데 얘도 유리기판 관련이고요. 뭐 삼성전기 누구나 아는, 예, 올해의 주식이잖아요,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타 주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리기판에서 중소형 중에 제일 센 거는 한빛레이저가 제일 세죠. 태성도 움직임 지금 좋아요. 되게 비싼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잘 가더라고요. 사실 토모큐브도 유리기판주입니다. 그리고 삼양 NC캠은 다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던 삼양 NC캠도 유리기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내려오면 제가 지금 살려고 보고 있는데 안 내려와요, 지금.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주식이잖아요, 얘는. 삼양 NC캠. 그래서 요 약간 유리기판이 좀 어쨌든 묻어있는 주식들이 지금 센 게 꽤 있어요. 특히 인텍플러스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거. 15,000원부터 올라서 35,000원. 관광주는 아마 호텔빌라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호텔빌라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던데. 호텔빌라 실적이 잘 나왔어요. 참고로 달반 오늘 왜 빠져요, 혹시? 실적이 언제 나와? JS 코퍼레이션. 와, 이쪽 오늘 다 세구나. 이쪽 호텔 인바운드 관광 주식들이네. JS. 그럼 GS P&L도 같겠네. 야, 그러네. 예. 인바운드 관광 주식들 다 좋네요. 호텔 신라. 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굵직한 게 봐야 될 게 일단 저는 딱 그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라 진짜 봐야 될 게 너무 많네. 자, 사실 이제 뭐 화장품이나 우리가 소비재로 볼 수 있는 산업군들은 전형적으로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하나 썰을 얹자면, 지난번에 제 애기 병원 이슈로 인해서, 저는 이제 제 애기는 병원에 한번 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아과 말고, 애기 때부터 아팠던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면, 아침 8시 반부터 가서, 한 3시, 4시까지 하루 종일 한 6, 7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대학병원에. 뭐 가장 이제 좀 심각한 이제 안병동까지 해가지고 가장 이제 마지막에 어린이 병원까지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침 8시 반부터 돌아다니려면 저는 그 전날 숙소를 잡아요. 근처에 숙소를 잡고 아침에 빨리 가려고. 저희 집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차 막혀가지고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5시에 출발, 6시에 출발해야 돼요. 근데 애기가 6시에 그 출발을 하나. 그래서 아무튼 마포에 숙소를 잡았었거든요. 마포에 무슨 로이넷 호텔? 제가 마포에서 일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 호텔이 없었어요. 제가 일했던 증권사 지점의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가든 호텔 맞은편에. 그래서 그 로이넷 호텔을 갔는데
좀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지금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보고 다 거의 다 중국 사람. 다 관광객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객실은 꽉 찼어요. 객실은 꽉 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안내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헷갈렸나봐. 한국 사람은 올 일이 없는데 혹시 중국 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에? 제가 중국 사람이냐고요? 제가 이랬어요. 황당해가지고 제가 어디 다니면서 중국 사람 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에? 그랬더니 아 한국 분이시구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다 중국 사람. 그러니까는 그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동남아,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이 지금 서울 시내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숙소를 다 장악을 했을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호텔은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호텔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닌데, JS 저거 뭐야? JS 코퍼레이션. 이건 제가 예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얘가 되게 주식은 싸요. 주식은 싼데 얘가 원래 핸드백 만들던 회사인데 핸드백 ODM 막 이런 거 하던 회사인데 이 주식이 이제 저기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그거를 인수를 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국인 관광, 인바운드 관광의 수혜라고 지금 꼽힐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GSPNL이 있죠. GS그룹. 얘도 오늘 급등을 하네. 그럼 이쪽이 지금 다 급등한다는 얘긴데 인바운드 관광객 쪽이 롯데관광, 호텔신라 여기 또브 T&D 또브 T&D 이거 용산 예? 그 드래곤시티 예.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왜 이쪽에는 관심이 그렇게 잘 안 가죠? 이게 AI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우리가 대표주자는 사실 화장품이거든요. 소비의 대표주자는 화장품인데,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이라는 시기에 맞춰서 볼만한 섹터는 제가 딱 두 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화장품하고 조선을 얘기했을 텐데, 근데 이제 화장품은 사실 이제 결국은 소비에 포커싱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소비 측면에서 이제 관광주도 최근에 또 호텔신라 실적이 워낙 좋았고 해서 반응들을 이렇게 은근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보다 지금 JS도 고점 뚫었고 뭐 괜찮네요.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네요. 많이 매매를 안 하게 되긴 해요. 맞아요. 저쪽이 AI 쪽이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 이분들은 아주 그냥 친분을 또 나누고 계시네요. 예. 자, 또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들. 제가 떨어지면 사고 싶은 주식도 있는데 잘 떨어지고 있다. 다행이다. 더 떨어져라. 나 좀 사자. 그리고 자, 봅시다. 제가 자율주행 얘기 잠깐 한다고 했죠. 슈어 말고 다른 것도 맨날 슈어만 얘기해주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얘기해달라. 예,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근데 오토에버도 좋은데 오토에버랑 슈어소프트는 좀 결이 비슷해요. 현대 오토에버랑 슈어소프트테크는 비슷한 결의 주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라인하고 근데 나머지 한쪽 라인은 이쪽이죠. 밑에 보면 그 저번에 우리 다 매매했던 거예요. 여기 저희는 SOS랩 그 다음 저 뭐야 아우토크립트 패스카로 이런 거 세 개를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다. 근데 이런 류 주식에서 퓨런티어도 관련 주고 저 퓨런티어 차트 볼게요. 퓨런티어 241선이네. 퓨런티어는 잘 모르겠다.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넥스트 칩 요즘 좋던데요. 얘가 요즘 좋아요. 넥스트 칩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이미 좋은 주식이 몇 개 있는데, 그게 하나가 요 넥스트 칩이 있고, 하나가 PS 일렉트로닉스? 요거 좋아요. 이미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좋았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도, 네, 다시 한번 밥 아저씨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이 큰 흐름이 한번 보이세요, 이게 241선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2달 동안 지지면서 바닥이 나올 때도 있고요. 살짝 이탈하고 돌릴 때도 있어요. 살짝 미달해서 바로 돌렸을 때도 있고요. 이번에는 아예 딱 귀신같이 저점에 닿고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계속 저점이 형성되는 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인다 1번. 얘를 중심으로 저점이 형성되는 이 큰 라인이 보이세요? 얘를 다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게 뭐 대단한 선이 아니라요. 그냥 24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마어마한 저만의 비법이 있는 선이 아니고요. 그냥 241선인데, 걔를 중심으로 큰 틀이 잡힐 때가 많다니까요. 주식 보다 보면. 그래서 저도 저 선을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비법이 있는 선은 없어요. 무슨 마법의 선이 어딨어. 다 여러분들 현혹하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선 가지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네. 이 선을 보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라는 거지. 근데 그거 너무 좀 저는 자기적인 것 같아서 싫어요. 그냥 240에서. 근데 최근에 딱 거기서 돌렸어요. 신기하게 또.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얘는 좀 이런 식으로 가네, 보니까 주가가. 큼직큼직하게 가네요. 빠질 때도 큼직큼직하고요.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또 큼직큼직하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부담스럽다. 근데 얘도 원래 자율주행으로 올라가던 주식입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가 차트가 예쁘냐? 난 그냥 슈어 살 것 같은데, 그럼 자율주행을 여러 개 사고 싶진 않은데요? SOS랩. 얘는 로봇도 연관되죠. SOS랩. 이것도 괜찮다. 아우토크립트? SO가 낫다. 페스카로. 요런 게 다크호스인데? 근데 저는 SO가 일단 우선순위엔 들어오네요. 네. 슈어소프트 다음에는. 게다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SOS랩은 사실 로봇도 로봇인데,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인데 로봇으로 봐줘야 돼요. 자율주행으로 봐줘야 돼요. 41선이 마법이에요? 마법이 어딨어, 세상에. 1000일선도 봐요? 1000일 동안인가? 근데 1000일 동안은 똑같이 부를 수 있는데. 제가 말할 때 목소리를 가지고, 자,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말할 때 목소리 가지고, 할라케스 로봇, 말할 때 목소리 가지고 성시경 형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말할 때 목소리요. 말할 때. 근데, 사실 저는 노래할 때 목소리는 성시경이 아닙니다. 노래할 때는 약간 이승환가예요, 이승환가. 미성이라서 목소리 좀 달라요, 노래할 때. 말할 때는 이제,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힙합이죠. 힙합이라서, 이제, 힙합으로 치면, 이제, 목소리 톤이 굵지가 않아서, 약간 지드래곤을 또 힙합으로 쳐주나? 지드래곤이나 외국어로 치면 에미넴이나 이런 쪽이랑 목소리 톤은 비슷하고, 참고로 지드래곤 노래를 좋아합니다. 지드래곤 노래를 항상 해요. 노래방 가면. 그럼 형들이 아주 좋아해요. 형들이. 재롱 보는 거 같나봐. 좋아합니다. 천일선은 이제 1000일 동안.
천년의 사랑. 우리나라는 천이라는 숫자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천이라는 숫자에다가. 알았어, 그만할게요. 미안해요. 예. 얼추 만에. 자, 여튼 이제 종목도 좀 봅시다. 야, 재봉산을 이거 언제 사갈까 한 거야?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이에 상한가를 갔구나 얘는. 전력기기. 세명전기 요즘 얼마야? 14,000원? 얘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계속 크게 보면 박스인데 상단을 뚫고 있네요 이제. GS 글로벌 안 파셨구나. 예,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그럼 야, 많이 벌었겠다 이거는. 제가 저점 잘 맞춰요. 저 이거 GS 글로벌 언제 샀게요? 요날 샀는데 저 이날 샀습니다. 올라와서 낼름 파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제가 요런 저점 잘 맞춥니다. 저 이날 샀어요. 이날 귀신 같죠? 진짜 이날 샀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때도 매매를 했었죠. 근데 이때 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땐가 아마 샀다가 한 일주일 넘게 좀 기다렸다가 막상 급등할 때 낼름 팔아버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근데 제가 저 밑에서 처음에 샀을 때는 근거가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낼름 팔아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제가 느끼기엔 GS 글로벌이 지정학적 리스크 있을 때는 항상 움직였거든요. 한 번씩 크게. 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했던 건데, 이상하게 그때 잘 못 가더라고. 그러다가 뒤늦게 좀 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날 산 거요. 지금 얼마예요? 안 올랐을 텐데 오늘? 조금 올랐잖아요. 그쵸? 예, 당연히 잠깐만 차트 한 번만 제가 따로 볼게요. 금요일날 산 거 아마 차트가 지금 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형태일 겁니다. 예, 신고가 보는 거 맞아요. 신고가를 보든 신고가 트라이하는 과정을 보든 그거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소부장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닌 건 아실 거고 그래도 플러스네요. 저점 아이템. 네, 아니 뭐 제가 차트상 보는 중요한 라인들이 있어요. 자, 특히 지금 제 개인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해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유튜브 굿모닝 작전에서 현재 와우넷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은 잠시 후 11시 반부터는 제 유튜브에서만, 제 개인 유튜브에서만 진행을 하니까 거기 또 오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라이브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갑자기 저녁에 갑자기 먹방을 틀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하는 건 진짜 저는 갑자기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있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갑자기 라방 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구독 어차피 무료지 않습니까? 와서 구독 좋아요 좀 해놓고 예,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그렇게 갑자기 하는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저도 기왕이면 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좀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주식이 제일 잘 보일 때가 보통 언제냐면 12시에서 1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혼자 보는 게 확실히 편해요. 말하면서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 주식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뭘 찾아보고 이거 동시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혼자. 그리고 약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을 계속 말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에 좀 생각이 오락가락 했던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요. 근데 그런 머리 상태를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1시간 정도 보면 확실히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12시에서 1시. 그래서 점심을 많이 놓칠 때가 많나요, 사실은. 근데 여튼, 지금도 이제 제가 쭉 얘기는 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거 웨이비스 얘기 잠깐 드려볼까? 이거 웨이비스도 잘 가죠? 지금 잘 갑니다. 신고가. 잘 갑니다. 웨이비스. 얘도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전력 반도체 종목이고 제가 이거는 올해 1월 1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1월 1일. 1월 2일이겠죠? 올해 첫 추천주였습니다. 웨이비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TV 방송에서도 제가 비슷한 시기 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얘는 질화갈륨 관련주인데 질화갈륨 RF 반도체라고 해서 최근에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질화갈륨, GaN, 전력반도체의 필수 소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RF, 광통신에 또 엮이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적도 좋았어요, 사실은. 이 회사가, 보시면 실적이, 작년 12월에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갑자기. 연간 기준으로 적자였다가, 작년에 처음 흑자가 전환이 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도 맨 적자 보다가 이 4분기 때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코스닥시스 한번 보면 코스닥시스 이게 단순 그냥 테마는 아니라는 게 물론 시간이 지나야 실적으로 확정되겠지만 연간 매출이 100, 140, 150 간신히 25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얘도 4분기 때 실적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올해 가이던스가 있는데, 100억을 넘게 번대요, 올해. 매출은 계속 100억대 있다가 갑자기 500억 가까이 나온대요. 올해 뭔가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올해 뭔가 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이게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런 모멘텀, 특히 실적과 관련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모멘텀이 딱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확실히 주가가 올라갈 때 파괴력이 있어요. 안 올라갈 때는 똑같지만 올라갈 때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사면도 좋죠. 사면 같은 경우는 얘 액추에이터 대장주였잖아요. 이것도 제가 또 다시 한번 기억이 나네. 차트도 여기, 제가 이날 여러분께 얘기 드렸어요. 요 연두색 동그라미 박스. 제가 이날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이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면. 액추에이터 대장주의 가능성이 있다, 사면은. 근데 차트가 계속 맞고 떨어지던 차트인데, 심지어 여기서는 기준선 맞고 떨어져요. 근데 이 장대양봉 이후에 여기서는 3일째 지금 버티고 있다. 난 뚫을 것 같다, 이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이때가 제 유튜브 초창기입니다. 8월 말 초창기. 그리고 실제 얘가 대장주가 돼버렸죠. 어우, 씨. 얘는 너무 많이 갔어요. 와, 이거 뭐야, 이게. 만원짜리가 7만원을 갔어. 만원짜리가. 지금 조정 받았는데, 얘는 별로 안 받았어요, 또. 얘도 힘이 있더라고요. 가격 조정을 세게 안 받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241선 이 밑에 있죠. 241선은 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봅시다. 얘도 꽤 밑에 있어요. 한국 PIM입니다. 꽤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저게, 적절한 예시가 없네.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얘는 왜 240선 없냐,
근데 저렇게 위에 있는 것들이 센 거죠. 아이, 다 위에 있다, 얘네들. 아이, 패스. 나중에 제가 보이면 알려드릴게요. 보이면. 클로봇 이런 거 내려왔겠다. 예, 이런 거는 로봇 좀 빠질 때 이제 241선 부분까지 조정 다 나왔잖아요. 클로봇. 여튼 사면은 좀, 제가 볼 땐 제일 안 빠진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SPG도 사실 제일 안 빠진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고영도 안 빠졌어요. 맞아요. 고영도 안 빠진 주식이죠. 신고가 같잖아요. 근데 얘도 별로 안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게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안 빠진 데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안 빠진 쪽에서. MD바이스요? MD바이스 오늘 그게 높다고 보네. 볼까? 그러네. 아니 뭐 지나보고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걸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뭐지? 그 제가 진짜 순수 마케팅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눌림목에서 사. 올라오면 그 단기로 기술적인 위치 봐서 기술적 저항의 절반 익절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머지 절반은 알아서 하셔라. 그리고 매수가 이탈하면 단 하셔라. 이렇게 단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박이에요. 이렇게 제가 리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샀죠? 샀으니까 샀다고 할 수 있지. 난 여기서 안전마진 확보했어요.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나머지 절반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매수가 이탈만 안 하면 들고 가라. 자, 그래서 뭐 한 5배 올랐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한 종목씩 추천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종목이 무한대로 쌓이거든요. 저는 사실 익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익절을 모르겠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대로만 제가 그냥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대박이거든요. 이렇게만 한다면 MD바이스도 똑같아요.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 올라올 때 절반 익절해라.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이래버리면 저는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팔았습니다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지금도 들고 있어요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몇 배를 먹었습니다 이거 되잖아. 이런 거 되게 뭐 엄청 많겠지 뭐 이런 거요. 차고 넘치겠지. 제가 이렇게 리딩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개인 유튜브 쪽이 많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아이고 맨날 소량 남겨두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마케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기로. 근데 참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종목이 진짜 나중에 100개씩 쌓일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 주씩 남겨놓으라고 할까? 근데 한 주 올라간 거라 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던데. 그런 게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래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제 결론입니다. 원래는 매도가를 안 주고 싶었다니까요. 팔고 날아가는 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예, NXT 안 봅니다. 자, NXT에서는 갭을 이미 메꿨는데 KRX는 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봐야 하냐? 저는 갭 메꿨다고 봅니다. 자, 저 말은 뭐냐면 성함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름은 나올 텐데 저 박우신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는 옛날부터 얘기를 한 게 차트를 KRX로만 봐요. 근데 장중에 수시로 종합폭은 NXT도 봅니다. 이유는 NXT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케이스가 덜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NXT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더라는 것 때문에 NXT도 참고를 안 하지는 않아요. 단 기본 베이스는 저는 KRX로만 봅니다.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으로 보기 껄끄러운 부분은 그 한 주, 두 주 가지고 8시 때 가자마자 위로 아래로 움직인 것 때문에 차트가 이상하게 왜곡된 것도 많고, 저는 차트를 왜 보겠어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건데 당연히 저는 왜곡된 건 싫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근본적인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NXT는 정규장이 아니거든요. 시간외 거래인데 우리가 미국 시장 볼 때 시간외 거래 참고하냐고요. 시간외 거래를 만약에 참고한다면 인텔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장대 양봉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갭상승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미시장을 볼 때 시간외 거래를 안 본다고요, 차트에. 근데 왜 우리나라 시간외 거래는 참고를 해야, 그 차트에 넣냐는 거죠. 그래서 전 참고만 합니다. 참고만 하고, 참고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지점이 NXT에서 나왔으면 인정합니다. 아, 얘는 NXT에서 의미 있는 점이 나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해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그리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왜곡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차트 이상할걸요, 아마 왜곡된 건가 이게? 언뜻 보면은 뭐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제 30분 되기 30초 전이기 때문에 잠시 후 11시 반부터는 굿모닝 작전은 저는 마감하고, 저는 바로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이어가다가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는 내일 또 굿모닝 작전은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굿모닝 작전은 내일 뵙고요. 제 개인 유튜브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